게이오대 찾은 윤 대통령, 미래 위에 용기 내자, 청년 교류 지원 약속도. 게이오대에 가서 연설을 했어요. 굳이 하지 말지. 굳이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용기는 생명의 열쇠라는 말을 인용했습니다. 근데 이게 누가 한 말이냐? 메이지 시대의 사상가 오카쿠라 덴신이라는 인간인데요. 이 인간이 어떤 인간이냐면 극우들이 물고 빨고 하는 인간이고 제국주의의 기본을 만든 인간이에요. 침략주의의 기본을 만든 인간입니다. 연설을 네가 왜 하니? 짓불도 모르는 게 이거 누가 연설문을 써줬을 텐데 지금 대통령실에는 완전히 친일파가 아니라 일본인이 있습니다. 오카쿠라 덴신이 누구냐? 국수주의 사상가인데요. 자, 어릴 적부터 서양인이 개설한 영어학원에 다니며 영어를 익혔어요. 도쿄대학에 입학한 후 미국인 미술연구가와 인연을 맺고 일본 각지의 고사찰을 연구하면서 미술사가로 입지를 굳힙니다. 러일 전쟁을 전후로 자신의 저작을 해외에서 영어로 출간했어요. 그래서 일본의 사상가 중에는 꽤나 유명한 사람이라는 거죠. 미국에 영어로 책을 내기도 했기 때문에. 자, 일본 미술 문화를 선전하는 한편 일본의 조선 병합이 타당하다는 논리를 서구로 전파한 사람이에요. 1904년 미국 뉴욕에서 출판된 일본의 각성 Awakening of Japan, 여기에서 조선반도는 선사시대부터 일본의 식민지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조선의 고고학 유적은 일본의 원시고분과 정확히 같은 것,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왜 이런 생각은 못했을까? 원시고분을 봤더니 일본의 원시고분과 정확히 같대. 그러면 선사시대부터 일본이 우리의 식민지였다고 생각은 안 해봤어? 아니 왜 이 논거가 너무 웃기잖아. 일본 왕실의 조상신인 아마테라스 오미카미의 동생이 조선에 정주했다고 전해진다. 그 나라 초대 국왕 단구는 그 자식이었다고 한다. 야, 이거 뭐야? 환단곡이 저리 가라라고. 지금 보면 아마테라스의 동생이 단군의 아빠야 엄마야? 단군이 아마테라스의 자식이래. 아마테라스 동생의 자식이래잖아. 야, 이거 판타지 아니야? 일본 애들이 판타지 너무 좋아하는데 이런 주장을 1904년에 한 거예요. 얘가. 이게 끝은 아닙니다. 오카쿠라는 진구황후의 조성정벌 이후 우리 연대기는 8세기까지 식민지 보호의 기록으로 채워져 있다. 조선 침략을 13세기 몽골의 일본 침략을 조선인이 안내했던 것에 대한 보복 조치라고 했다. 조선통신사는 조공국인 조선국왕이 도쿠가와 쇼군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한 사절이라고 했다. 야, 이건 뭐 판타지 소설 작가야? 뭐야, 이세계물 쓰는 작가냐고, 양판소 작가냐고, 이런 놈이에요. 1904년에 이딴 소리를 한 놈입니다. 오카쿠라는 조선반도를 적국이 점령하게 되면 일본의 육군을 쉽게 투입할 수 있는데 조선이 비수처럼 일본 심장부를 겨누고 있기 때문 일본의 조선 지배가 불가피하다고 주장을 했어요. 1930년대는 공산주의자에서 전향한 아사노 아키라에 의해 대아시아주의의 선각자로 받아들여졌고 그의 아시아는 하나로는 일본 침략 전쟁을 정당화하는 데 활용됐다. 이딴 인간의 말을 인용한 게 우리나라 대통령이다. 이 말입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이걸 또 실드치기에 여념이 없는 우리의 조선일보 윤이 인용한 오카쿠라. 학계 침략론자 아닌 아시아론자가 맞아. 이 학계가 누구냐면 2명을 인용을 하고 그걸 그대로 씁니다. 헤드라인을 이렇게 뽑아요. 결국은 이 오카쿠라라는 사람은 역사를 왜곡하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인데다가 아시아는 하나다라고 하면서 침략전쟁을 정당화시키는데 이론으로 활용된 사람이 바로 이 오카쿠라라는 사람이에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일본에게 다 퍼주고 난 다음에 게이오대에서 시키지도 않은 연설을 하는데 거기에서 용기는 생명의 열쇠라는 말을 인용을 하는데 이게 오카쿠라 덴신의 말이다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대통령 아니죠. 이거 연설문 써준 사람 이걸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알고 쓴 겁니다. 몰랐을 수가 없어요. 굳이 이 말을 인용한다는 건 알고 썼다는 거죠. 오카쿠라 덴신이 일본의 침략을 정당화하는 이론을 주장한 사람, 그리고 역사를 일본의 입맛에 맞게 무지하게 왜곡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윤석열의 연설문에 집어넣은 겁니다.
저는 99% 윤석열은 몰랐다고 봅니다. 윤석열은 오카쿠라 덴신이라는 건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그의 지식이 이런 사람까지 닿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일이 이렇게 되자 민주당은 발끈했죠. 윤 대통령 조선은 일본 땅 침략론자 발언 인용했다. 역사의식을 의심케 한다. 자, 윤석열은 역사의식이 없습니다. 그죠? 없다. 역사인식이 없어요. 있다면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죠. 의심하지 마시고 확신하시면 됩니다. 문화일보에선 윤 대통령 조선 총독 자처하나 북한 지령받고 내란 선동하나 한일회담 두고 원색 비난전. 자, 문화일보가 이렇게 기계적인 중립 해주는데 문화일보 니들 그러면 안 돼. 근데 문화일보한테 뭘 바랍니까? 자, 일단 국민의힘과 윤석열 쪽 얘네들은 전략 섰어요. 땡큐. 이건 저는 아주 땡큐한데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 대변인 논평을 냅니다. 12년 만에 셔틀 외교를 재개하며 막혔던 한일 관계에 물꼬를 텄다. 민주당을 향해서 윤 대통령을 비판하며 쏟아내는 섬뜩한 말들은 북한 방송을 연상케 한다. 북한 눈치를 보며 북한을 대신해 북한 두려움을 표현하는 것 아니냐며 맹비난했다. 박수! 얘네 가닥을 종북으로 잡았습니다. 색깔론으로 잡았습니다. 일본에 공격하면 니네 빨갱이. 자, 이게 아직까지 먹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윤석열이 당을 장악을 했으니 당 내에서도 이렇게밖에 못해요. 자, 이젠 일본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면 빨갱이가 되는 겁니다. 아,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정당 아닙니까? 너무 아름다운 정권 아닙니까? 저는 좋아요. 이게 더 이상 물러설 것이 없기 때문에 이걸 하는 겁니다. 얘네들이 결국 이 빨갱이 타령, 종북몰이는요, 갈 곳이 없을 때 마지막에 쓰는 카드거든요. 근데 이걸 벌써 꺼냈다? 국민의힘도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는 걸 알아요.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확인한 과거와 미래는 모두 김대중 정신과 노무현 정신. 얘네들 돌아가신 민주당의 전 대통령 엄청 많이 팔아먹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의 집회 연설을 겨냥해서 북한에서 지령이 내려온 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재명 대표가 지금 북한을 위한 내란 선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면 국익과 외교마저도 방탄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 박수. 좋습니다. 김예령 대변인은 민주당이 한일 양국 간 새 미래는 외면한 채 아전인수격으로 왜곡, 폄훼에 나섰다.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부끄럽지 않나? 대통령의 노력을 어떻게든 왜곡해 이재명 대표 방탄에 활용하고 프레임 씌우려는 민주당의 경고망동이 한심하다. 이젠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유지를 이어 새로운 비전과 실질적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한일 관계를 만들겠다. 야, 김대중을 여기다가 팔아먹네, 국민의힘이. 김대중 빨갱이라며. 자, 좋습니다. 이들의 주장이 다 옳다라고 봅시다. 한일 양국 간의 새로운 미래, 좋습니다. 새로운 비전과 실질적인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한일 관계, 좋습니다. 기시다, 윤석열의 위안부 합의 이행 후쿠시마산 수입 요구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미래인 것입니다. 윤석열이 그렇게 결단을 내리고 밀어붙인 그 결과가 위안부 합의 이행과 후쿠시마산 수입 요구다. 거기다가 독도 이야기까지. 이것이 국민의힘이 그렇게 열변을 토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인 것이죠. 한일 관계의 새로운 비전인 것이죠. 윤 대통령 방일로 인한 해빙, 우선 한국이 일본에 사죄해야 한다. 이제는 오히려 대놓고 우리가 사죄를 받아야 돼, 한국한테. 이런 게 언론에 마구 나오고 있는 게 일본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한일 관계의 새로운 미래, 새 비전인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대통령실은 이번 방일이 매우 성공적이었다라고 하면서 그 증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본 마음 열었다. 호텔의 모든 직원이 일렬로 도열해서 대통령 일행이 떠난 후까지 계속 박수를 쳤습니다. 공항 직원들도 박수를 보내주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일본인의 마음을 여는데 어느 정도 성공했지 않나. 일본 마음을 열었다는 증거가 호텔 직원과 공항 직원들의 박수. 좋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실의 수준 정말 좋습니다.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마음 열었네. 일본인의 마음을 열었는데 박수 받았는데 호텔 직원이 일렬로 도열을 해서 박수 쳐줬는데
아니 그거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어? 다 내주면 되죠. 이게 대통령실에서 한 말입니다. 실제로 한 말이에요. 코미디가 아닙니다. SNL이 아니에요. 지난 주말 KBS 9시 뉴스에 박진 외교부 장관이 출연했는데요. KBS 이재석 앵커가 첫 질문으로 일본 언론에 기시다 총리가 독도 문제와 위안부 문제를 언급했었다는 보도가 나왔고 이를 대통령실과 외교부는 전면 부인했는데 진실은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일본 발표에 대해서는 뭐라 논평하지 않겠다. 말씀하신 독도라든지 또는 위안부 문제는 의제로서 논의된 바 없다. 이상하죠. 그래서 이재석 앵커가 재차 질문을 했습니다. 의제로서 논의된 바가 없다는 것은 기시다 총리가 그 부분에 대해 말을 꺼냈다고 받아들여도 되나? 이렇게 질문을 하니 박진 장관의 답변은 정상회담 내용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였습니다. 의제로 논의된 바 없다. 정상회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이쯤 되면 저는 진실이 확연히 보입니다만 여러분도 보이십니까? 독도 얘기 언급한 바 없다 라고 해놓고 일본에 항의를 못하잖아. 그거는 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외교부 장관이 한 적 없다라고 공개적으로 말하면 일본이 공개적으로 항의할 게 뻔하거든요. 했네 했어가 정답이죠. 부인을 못하잖아요. 그런 얘기 한 적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순간 일본 정부가 공개적으로 항의를 할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개망신이거든요. 개망신인 것을 떠나서 일본이 화나게 하는 건 우리는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시다는 독도 문제라든지 위안부 문제라든지 전부 다 꺼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대통령은 뭐라고 했을까요? 그건 할 수 없다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팩트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섬상납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독도를 갖다 바치고 있다. 이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고 대한민국의 정부라는 겁니다.